독서하는 이유가 문해력이 커질 것이다. 문해력이 커지면 국어도 뭐 대응이 될 것이고 국어를 잘하게 되면 뭐 다른 과목에도 도움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독서를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나지를 않는다.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짚어보고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지 국어나 또 나중에 시험 이런 것과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독서의 원래 출발점은 사유, 철학, 생각의 지평 넓히기 그런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문해력 이 부분은 독서를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커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국어 시험과 연결지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수능에 쭉 이렇게 흘러온 추세를 보면 국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식을 AI가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남는 거는 사유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진다. 시험 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 얘기는 하는데 그 대안이 지금 떠오른 것이 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독서 열풍이 일고 있다. 근데 저희는 좀 관점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독서를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 근데 저희의 관점은 독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읽는 법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국어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국어를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대부분 국어를 안 하고 있고 그 시간 대부분 영어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국어를 안 하는 이 현상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영어는 중요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후관계를 많이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들도 대부분 독서 보내면 국어는 되겠지라는 그런 안이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체크를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를 분석하면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CPS 교육연구소 블로그를 들어오시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어에 관한 거, 사고력에 관한 거, 같은 공부하는 것에 관한 거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2025 수능 국어 문제 분석은 이거 제가 아마 1월 달인가 올렸던 것 같아요. 특징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문 해석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 핵심이다. 어휘, 프레임, 글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보조 질문의 해석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한다.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문이 같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특징들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수능 한 8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왼쪽에 있는 게 원지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문제에 붙어 있는 짧은 지문이에요. 아마 한 150, 100에서 150자 정도 되는 짧은 지문인데 이 단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원지문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짧은 문장이 뭘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요약을 해내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본 지문에서 해당 사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 지문을 갖다 해석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짧은 지문에 숨은 뜻, 추론적 의미, 분석적 의미, 또 사실적인 의미 이것들을 파악해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문장 추론, 주제 찾기, 요약하기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본문하고 비교해 가면서 푸는데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선지의 의미도 파악을 해야지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게 돼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짧은 문장, 단문에 대한 해석, 추론 대단히 중요하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국어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의 국어 시험 문제도 이 유형을 닮아가요. 두 번째 요약 정리인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은 요약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얘기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라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짧게 요약한 거를 찾아주면 되겠네라는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어휘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어휘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행사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 순서도라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지만 순서도라는 것을 이 질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왼쪽에 있는 제시된 지문하고 비교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어휘도 한번 봐볼까요? 개화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 지문은 개화기 시기에 여러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의 개화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나 철학을 설명하는 아주 긴 본문이 들어 있어요. 본문에 개화에 대해서 정의한 게 나오거든요. 개화라고 하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는 단어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개화라는 단어 자체가 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휘 설명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독서 활동지 보면은 4단계 이상에서는 어휘 설명, 어휘 추론, 뭐 주제 찾기 이런 식으로 프레임들을 쭉 제시를 해줬을 텐데 이게 어휘 설명에 관한 얘기예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약하기와 어휘 설명을 결합시켜 놓은 문제고요.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 추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그첫 7번 문제도 어휘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어 감각, 센스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의 저기 문제 출제는 어떤 관점으로 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독서활동지에서 제시되어 있는 프레임이고 프레임 국어라고 하는 데서 훈련시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의 25년도 문제 5개 예세를 가져왔는데 이 5개가 어휘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휘에 관한 질문들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작년 문제가 아니고 2022년도 문제예요. 이거는 하도 말이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붙인 건데 정답률이 3%밖에 안 나왔던 겁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맞춘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혀 어휘 문제 같지가 않죠. 근데 요 내용, 요거는 짧은 단문입니다. 이 단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시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겟다축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놓고 분석했다. 짧은 문장인데 여기 L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L 그래프는 어휘입니다. 단어 사전에 나오는 어휘가 아니고 용어예요, 용어. 그러면 이 용어는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냐면 이 본문 안에 정의되어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L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 어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하면 나머지 선지 읽을 것도 없이 답이 1번이네라는 것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뭐 어떤 시각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안다면 선지하고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용어다. 이것도 어휘가 이런 형태로도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거는 어휘가 전부다라고 했을 때 그 어휘는 사전에 있는 어휘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지문 안에서 그 지문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언어, 어휘,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추론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가 프레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의 질문 자체가 프레임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건 사실과 주장으로 그냥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선지 지문이 시각이 다 달라요. 1번은 어휘를 설명하고 있고, 2번은 요약을 하고 있고, 3번은 의미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주제에 관한 얘기고, 5번은 사실과 주장에 관한 얘기. 선지 지문 5개가 각각 다른 프레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 안에 선지들이 각각 프레임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학생들이나 국어나 논술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해 문제집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긴 한 바닥에 글이 있고 오른쪽에 한 서너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보시면서 이것은 지금 어떤 관점을 물어보고 있고 무엇을 체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선지 지문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이 선지를 넣고 있는지를 어떤 관점으로 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독해 문제를 볼 때는 그렇게 보게 되면 국어 문제들이 훨씬 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5번째는 아까 그 단문 독해하고도 비슷한데요. 요새 시험의 출제 경향이 본문은 길게 나와 있는데 문제마다 이 보조 지문들을 넣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문장이죠. 보조 지문의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도록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 보조 지문의 프레임 문장 추론 인과관계 이게 21번 문제고 27번 문제 같은 문장 추론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문장 추론이었고 인과관계였고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면 우리 연구소 블로그에 가면은 이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서 참조를 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지문 활용 방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선지 한 줄짜리가 프레임을 묻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한 줄짜리를 해석하지 못하면 풀지를 못해요. 단순히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의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6번째가 국어잖아요, 국어. 국어는 기본적으로 국어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까 개딱지 질문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에 관한 지문이에요. 지문의 내용은.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왜 국어 시험에 과학과 수학 지문을 집어넣느냐, 수학 문제를 넣느냐라고 많이 말썽이 됐던 문제인데 그걸 물어보진 않죠. 우리 국어를 통해서 수학 논문도 읽어야 되고 과학 논문도 읽어야 되고 모든 분야의 글을 읽는 거는 국어를 통해서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시험에 수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사회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단지 사회라고 그래서 사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어의 관점에서 물어본다. 국어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흔히 비문학이 수능에서 중요해지면서 비문학이 어렵다. 왜? 그만큼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넓어지면 국어를 잘 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 AI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13번의 문제는 보조지문 또 들어가 있죠.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 작은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것으로 문제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팩트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사실과 주장에 관한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지식으로는 법에 관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법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짧은 지문, 본문의 것과 비교해서 이 얘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도록 질문이 나온 거지 이 법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다. 법률 용어도 있고 하지 않나요? 네. 법률 용어 있더라도 결국은 국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과 주장이 뭐냐? 사실과 주장이 뭔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국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다양한 지문을 많이 보지 않아서가 아니고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참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나 사실 주장이나 뭐 어휘 추론, 어휘 대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국어 시간에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가면은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레임을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를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에서 가르쳤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지라고 지나가 버리지, 수학에서 분수의 곱셈 한번 배우고 나면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훈련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걸로 체화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볼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관점을 글에 적용하는 것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그거를 저희가 독서를 하면서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글 하나를 볼 때도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정독이다. 그리고 모든 글은 그렇게 보게 되면 설사 내가 읽어보지 않은 글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 일곱 번째가 동일한 지문이라도 문제는 똑같이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프레임이 17가지잖아요. 지문 하나에서는 일단 17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선지에도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프레임이 결합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합을 따져보면 하나의 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보조 지문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변형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지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문해력을 잡는 방식이다. 국어를 잡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 이거는 저기 블로그에 가 보면은 다 써 있습니다. 객관적 읽기가 왜 국어와 연결이 되느냐, 추론적 읽기, 뭐 분석적 읽기 이런 설명들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많이 들어있어요. 틈 나는 대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2학년 실제 문제입니다. 수사 표현을 옛날처럼 이게 대조법이냐 반복법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이 표현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 이 지금 5개 선지 중에서 다른 하나를 찾아라. 본문에서 쓰여 있는 수사법과 다른 거를 찾아라.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죠. 선지가 각각 프레임들을 갖고 있는 문제 봤죠, 수능에서. 이 문제가 그거예요. 선지 1번은 문장추론, 선지 2번은 어휘, 선지 3번은 수사표현, 선지 4번은 문장추론 이런 식으로 선지 자체를 돌려서 내고 있다. 실제 학교 시험도 그렇게 가는데 이게 무슨 트렌드가 아니에요. 원래 국어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짚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봐도 국어를 잘하려면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답 있는 독서에서 프레임을 붙여놓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대상으로 독해 문제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세요. 프레임에서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이게 중학교 지금 시험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모든 국어에 관한 문제는 프레임의 관점에서 출제를 하지 않으면 출제할 수가 없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단순히 많이 읽으면 국어 성적은 올라갈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도 그거를 자신 있게 내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항상 동일할 수는 없죠. 그다음 특히나 수능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새로운 지문을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을 해독해내는 자기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쉽지 않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